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한복판이 말 그대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공 III가 중동 3조 원 규모 계약을 따내며 세계 방공 시장의 판을 뒤집어버린 것이죠. 이 소식에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 그리고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체계와 완벽히 연동되는데 가격은 절반, 성능은 동급 이상. 미국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에 이 문장이 그대로 실렸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최강 방공 시스템 천공 III가 미국을 놀라게 만든 그날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 소속이에요. 직책은 선임 통합평가관. 제 일은 간단합니다. 동맹국 방공 체계를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작동하는지, 미군과 연동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 임무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정부와 군, 방산 기업 사이에서 기술을 정치 언어로 번역하는 통역자죠.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본청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전광판에 숫자가 먼저 보였어요. 3조, 정확히는 3조 원. 미국 돈으로 23억 불 정도. 중동 국가와의 방공 체계 합작 사업이었죠. 조건부 양해각서 단계. 하지만 제 눈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 다층 방공 통합 실증 요구. 실패 시 재협상.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입찰이 아니다. 국가 신뢰를 건 실증 시험이다. 미국 주요 방산 업체들. 이미 전날 언론 브리핑 끝. 유럽 경쟁사들도 마찬가지. 반면 한국 측은 공식 입장조차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국방부 선임 보좌관이 앉아 있었어요. 콜린스, 자네 생각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워싱턴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기술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글쎄요. 서류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제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정직한 답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천공 체계 자료를 뒤졌어요. 요격 시험 성공률, 레이더 탐지 거리, 교전 통제 반응 속도, 숫자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서방 체계를 앞서는 수치도 있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전은 다르거든요.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 기후 데이터. 여름철 평균 기온 섭씨 48도. 모래 폭풍 발생 빈도 연간 120일 이상. 통신 지연 평균 120m초. 이런 환경에서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할까? 요격 미사일 추진체가 과열되지 않을까? 교전 통제 소프트웨어가 표적을 추적할 수 있을까?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해외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졌어요. 한국 매체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방산 전문지들. 한국형 방공 체계, 실전 검증 부족 우려, 중동 시장, 결국 미국 선택할 것. 영국 군사 분석 매체는 이렇게 썼더군요. 기술적 성능은 인상적이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할 만한 실적 부족. 리스크 프리미엄. 참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검증된 미국 체계가 안전하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체계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론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제기한 의문은 정당했습니다. 단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을 뿐. 월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 연락관 파견건, 한국 방산체계 실사 지원 요청.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다. 정치적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증명하라.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날 저녁,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레이더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교전 알고리즘 분석가, 현장 운용 담당자.
모두 10년 이상 경력자들. 이번엔 발표 자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현장으로 갑니다. 사막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의 의미를 알았죠.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시험을 감독하러 간다는 뜻.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겨울 하늘은 흐렸어요. 3조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실패 시 재협상. 그 한 문장.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다. 한 번의 실패는 10년을 되돌린다. 방산시장에서는 특히 그렇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울 시각을 확인했어요. 새벽 4시. 누군가는 지금도 깨어 있겠죠.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숫자는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명뿐. 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너무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저 구름 위 어딘가에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날아갈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숫자가 현실이 될까? 아니면 의문으로 끝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이메일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방산 체계 평가 준비 사항.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감도 테스트, 교전 통제 지연 측정, 요격 성공률 실시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길어졌어요.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3조는 물거품이 되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조, 23억 불, 120밀리초, 48도, 67%, 100%. 숫자들이 춤을 췄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는 없다. 눈이 감겼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모든 걸 점검해야 했죠. 꿈속에서도 숫자가 보였습니다. 전광판에 떠있는 차갑고 명확한 3조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실패 시 재협상. 숫자가 먼저 울렸습니다. 이제 현실이 답할 차례였어요. 서울행 비행기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현지 시각 목요일 오후 3시. 입국장을 나섰어요. 국방부 연락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평가관님, 바로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시차 적응. 그런 건 없었어요. 차는 곧장 서울 중심부로. 청와대 인근 정부회의실.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산업체 관계자들까지.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 그 자체. 당연했죠. 3조 원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느낀 긴장은 달랐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평가관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동 환경에서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말 한마디. 수천 명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천공 체계는 요격만 잘하면 되는 무기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어요. 레이더와 교전 통제, 그리고 요격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각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통합에서 문제 생기면 전체가 무용지물입니다. 외교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미국 체계와의 연동은요? 중동은 이미 미국제를 운용 중입니다. 호환성 문제는요? 좋은 질문. 실제 핵심 이슈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희 팀이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온도 섭씨 48도, 모래폭풍 환경, 통신 지연 120밀리초, 그 조건에서 레이더 탐지율, 교전 통제 반응 속도, 요격 성공률, 모든 게 곡선으로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극한 환경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특정 구간을 확대했어요. 이 부분을 보십시오. 모래폭풍 발생 시 레이더 신호 감쇄율. 기존 서방 체계 대비 12% 낮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죠. 산업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실전 배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실제는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현장 실증이 필요한 겁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사막 한가운데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요. 방산업체 기술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평가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 검증하실 계획이십니까? 준비해온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레이더 감도 재조정. 중동 대기 조건에서 탐지 거리 확인. 둘째, 교전 통제 시스템 지연 보정. 통신 환경 열악해도 실시간 대응 가능한지. 셋째, 요격 성공률 실시간 모니터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업을 어떻게 봅니까? 정치적으로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워싱턴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맹국 방산 능력 향상. 환영하지만 신중하기도 하죠. 중동 시장 영향력이 걸렸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성공하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 체계가 성공하면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 계산이고 제 임무는 기술적 평가입니다. 외교부 국장이 메모를 적었어요. 언론 대응은요? 해외 전문지들이 회의적 기사를 쏟아내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배운 게 있었죠. 언론은 적이 아닙니다. 시간표일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언론이 제기하는 의문. 정당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반박이 아니라 증명. 현장에서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현장 시험이 가능합니까? 빠르면 3주 후입니다. 중동 측 일정 조율, 장비 이동, 현지 기후 조건 확인. 그 정도 시간 필요합니다. 달력을 확인했어요. 12월 중순쯤. 현지는 한겨울이지만 낮 기온은 30도 넘습니다. 산업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실패하면요? 침묵. 모두 알고 있는 답.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죠. 제 협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최악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 손실. 방산 시장에서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는 데 10년 걸립니다. 숫자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니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커피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평가관님, 솔직히 성공 가능성 %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엔 정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 사람들은 숫자를 원했죠. 기술적으로는 75%입니다. 하지만 현장 변수 고려하면 60%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 정도면 시도해 볼 만하군요. 네. 하지만 준비는 완벽해야 합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기술적 세부사항, 정치적 고려사항, 모든 걸 다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어요. 이 방 사람들,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이 정당한 건지, 아니면 기우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국방부 연락 장교가 다가왔어요. 평가관님, 호텔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생산시설 방문 일정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하늘,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았죠. 3주 후, 사막에서는 별이 보일 겁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숫자가 아닌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생산시설 점검, 기술 문서 검토, 시뮬레이션 재검증.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하지만 제 신경을 건드린 건 기술이 아니라 언론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함에 방산 전문 매체 알림이 2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분위기가 느껴졌죠. 한국형 방공 체계, 실전 검증 여전히 물음표, 중동 시장, 결국 검증된 미국 선택할 듯, 신뢰성 논란 속 3조 원 계약 불투명.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유럽 군사 분석 매체였어요. 기사는 길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죠. 기술적 성능 지표는 인상적이나 극한 환경 운용 실적 부족, 특히 중동 고온 다습 환경과 모래 폭풍 조건에서 장기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리스크.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기사를 열었어요. 이번엔 미국 방산 전문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동 측은 최종 단계에서 미국 체계로 선회할 가능성 높다. 정치적 안정성과 기술 지원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 익명의 소식통. 쓴웃음이 났어요. 이런 기사의 소식통은 대부분 경쟁 업체 관계자거든요.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의 분석 기사였죠. 한국 방산의 약점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 구축 프로세스다. 서방 국가들은 수십 년간 중동과 군사 협력해왔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아침 출근길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러 가고 있었죠. 이 기사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까요? 오전 10시 국방부 회의실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5명이었어요. 국방부 차관, 외교부 국장, 방산업체 대표, 그리고 저와 제 팀원 1명. 차관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해외 언론 반응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언론 대응은 민감한 문제니까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제 대답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정확히는 반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제기한 우려는 타당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증명이죠. 현장에서요. 외교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 중동 측 입장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도자료 내봤자 소용없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결과를 원합니다. 약속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막에서 성공하면 같은 매체들이 정반대 기사를 쓸 겁니다. 그게 언론이니까요. 방산업체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평가관님은 언론을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관리는 해야죠. 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지금부터 3주 동안 우리가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점검.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미리 파악합니다. 둘째, 현지 준비. 중동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험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셋째, 데이터 확보. 실증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서 언론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 질문은 지난 회의에서도 나왔었죠. 실패는 2가지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기술적 실패와 정치적 실패. 기술적 실패는 고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문제 찾고 개선하면 되죠. 하지만 정치적 실패는 다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정치적 여지를 남기지 않을 만큼요. 오후 생산시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요격 미사일 조립 라인을 봤어요. 작업자들은 흰색 방진복을 입고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72시간이 걸립니다. 각 단계마다 품질 검사를 12번 합니다. 불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0.3%입니다. 1000개 중 3개 정도죠. 조립 중인 미사일을 바라봤어요. 길이 5m, 직경 40cm. 겉보기엔 단순한 금속 원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부품과 수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들어 있었죠. 중동 환경 테스트는 했습니까? 실험실에서는 했습니다. 온도 챔버에서 섭씨 영하 20도부터 플러스 60도까지 사이클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실제 사막에서는요. 기술이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한 답이었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워싱턴 본청과 연결된 화면에 3명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콜린스, 언론 반응 봤나? 레이더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에요. 중동 측 반응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일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달력을 확인했어요. 2주 후 현지 출발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요. 교전 알고리즘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3가지입니다. 레이더 신호 감쇄, 통신 지연, 그리고 열 관리. 특히 열 관리가 문제예요. 낮 기온이 48도면 지표면 온도는 70도를 넘을 수 있거든요. 미사일 추진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실험실 데이터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라요. 모래바람, 직사광선, 급격한 온도 변화까지 겹치면 변수가 많습니다. 화상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기술적 세부사항부터 현장 운용 계획까지 모든 걸 점검했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중 몇몇은 이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연락 장교였어요. 평가관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셔야 합니다. 레이더 시설 점검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해외 언론 기사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언론은 지금 쓰고 있었죠. 의문을, 우려를, 회의를. 하지만 2주 후 우리는 사막에서 답을 쓸 겁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결과로. 그때 언론은 다시 쓰겠죠.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론의 칼날은 날카롭지만 현실의 증명은 더 날카롭다고. 이틀 후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언론 기사를 확인했어요. 한국 방공 체계, 최종 실증 임박, 성패는 미지수.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지수는 곧 풀리게 되어 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숫자가 아닌 현실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언론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였죠. 중동공항에 내린 순간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기온은 섭씨 42도. 12월인데도 여름보다 뜨거웠어요. 공항 밖에서 현지 군 연락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콜린스 평가관님, 환영합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정도입니다. 사막 북쪽 훈련장으로 가야 하거든요. 사는 도심을 벗어나 사막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의 언덕,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없었죠. 이곳에서 시험이 진행될 겁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연락 장교가 말했습니다. 평가관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검증된 미국 체계를 선택하자는 쪽과 새로운 선택지를 시도해보자는 쪽으로요. 평가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감한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기술 평가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증이란 건 누군가는 처음 시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연락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넓은 사막 한가운데 임시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레이더 차량, 교전 통제 차량, 발사대. 이미 한국 기술진들이 설치 작업을 마친 상태였죠.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엔지니어. 평가관님, 장비는 모두 정상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예비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는 확보했습니까? 네. 지난 사흘간 매 시간 기온과 습도, 풍속을 측정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떠 있었죠. 낮 최고 기온 섭씨 46도, 밤 최저 12도, 일교차가 34도입니다. 모래 폭풍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발생하고요. 통신 환경은요. 위성 통신 지연이 평균 140mHz입니다. 서울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것보다 20mH 더 걸리네요. 예상보다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레이더 감도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재조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여유는 없었어요. 레이더 차량 안에서 기술진들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신호 필터 조정, 탐지 알고리즘 미세 조정, 대기 조건 보정값 입력.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새벽 4시쯤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예비 테스트만 남았네요. 언제 시작합니까? 오전 10시입니다. 첫 번째 표적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오전 9시 통제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 5명, 한국 기술진 10명, 그리고 저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현지 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합니다. 표적 드론 3대를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각각을 요격하는 겁니다. 고도는 8km, 속도는 마하 0.9입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군요. 메모했어요. 네, 실전 상황을 가정한 표준 시나리오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첫 번째 표적이 발사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이 나타났어요. 거리 120km, 고도 8km. 표적 포착.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교전 통제 시스템 가동. 화면에 궤적 예측선이 그려졌어요. 빨간색 곡선이 표적의 예상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죠.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10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흰 연기 꼬리를 남기며 사라졌죠.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봤어요. 30초 후 레이더 화면에서 2개의 점이 겹쳤습니다. 요격 성공.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2개가 남았거든요. 두 번째 표적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는 고도가 더 높았어요. 10km. 같은 절차가 반복됐습니다. 포착, 추적, 발사.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표적 신호 약화, 모래 폭풍 감지. 레이더 요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호 강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어온 모래바람이 레이더파를 산란시키고 있었죠. 신호 보정 중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두 번째 미사일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궤적이 불안정했어요. 화면에서 2점이 엇갈렸습니다. 빗나감. 통제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현지 군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서 의문이 읽혔죠.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모래 폭풍 때문에 레이더 신호가 예상보다 많이 감쇄됐습니다. 보정 알고리즘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수정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세 번째 표적은 오후 2시에 발사 예정이었죠. 3시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날 점심은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기술진들은 레이더 차량에 붙어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대기 감쇄 보정 파라미터였습니다. 서울에서 설정한 값이 실제 사막 환경과 달랐어요. 모래 입자 농도가 예상보다 높았거든요.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7일 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정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래 폭풍 상황에서도 신호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90%는 확신합니다. 오후 2시, 세 번째 표적이 준비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통제실 분위기는 아침과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더 팽배했죠. 표적 발사. 레이더 화면에 점이 나타났습니다. 거리 130km, 고도 9km. 표적 포착.
신호 양호. 이번엔 달랐어요. 추적 곡선이 부드러웠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세 번째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20초 후 화면에서 두 점이 겹쳤습니다. 요격 성공. 이번엔 환호성이 더 컸어요. 현지 군 관계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현지 군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실패 후 빠른 복구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표적 3개 중 2개를 맞췄습니다. 성공률 67%죠. 실전에서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 문제를 찾아 고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될 수 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별을 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도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실패해도 결국 도달할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 본사에서 온 메시지. 첫 시험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밤은 언제입니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입니다. 이번엔 3개 모두 맞출 겁니다.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기술진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보였죠. 전날의 실패가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쳤어요. 새벽 5시, 저는 레이더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제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3가지를 바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첫째, 대기 감쇄 보정 알고리즘. 실측 데이터를 반영했습니다. 둘째, 추적 필터 민감도. 모래 폭풍에서도 신호를 놓치지 않게 조정했어요. 셋째, 요격 타이밍. 반응 속도를 0.3초 단축시켰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0.3초면 큰 차이입니까? 마하 0.9 속도에서는 90m 차이입니다. 숫자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죠. 오전 9시, 두 번째 시험장에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현지 국방부 고위 관계자 3명, 한국 대사관 무관까지 왔어요. 현지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어렵게 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표적 3개를 동시에 발사합니다. 고도와 속도도 각각 다르게요. 동시 다중 표적 교전. 시뮬레이션에서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를 봤어요.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였어요. 현장에서는 처음입니다. 위험도는 높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실패로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합시다. 오전 10시. 3개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3개의 점.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표적 하나, 거리 125km. 표적 둘, 거리 118km. 표적 셋, 거리 132km. 교전 통제 화면이 바빠졌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3개의 궤적선. 우선순위 설정. 가장 빠른 표적부터였어요. 요격 미사일 1번 발사. 첫 번째가 올라갔습니다. 2번 발사. 두 번째. 3번 발사. 세 번째까지 연속으로. 하늘에 3개의 흰 연기 꼬리가 그려졌어요. 통제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봤죠. 25초. 첫 번째 충돌. 표적 셋 요격 성공. 28초. 표적 둘 요격 성공. 32초. 표적 하나 요격 성공.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현지 군 관계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국방부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놀랍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 모두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체계군요. 그 한마디.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체계.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오후, 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워싱턴 본청에서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 보고받았음. 상세 데이터 송부 바람. 저는 레이더 영상과 교전 로그를 첨부했어요. 30분 후 답장. 인상적임.
국방부 브리핑 자료로 활용 예정.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에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 회의적이었던 그 매체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동맹국 방공체계, 중동 실증 시험에서 예상 외성과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방공체계가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특히 동시 다중 표적 교전 능력이 검증됐다. 비용 대비 성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더 읽었습니다. 익명의 유럽 방산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서방 체계와 호환되면서도 자체 교전 능력을 유지한 드문 사례다. 극한 환경 적응력과 빠른 문제 해결이 인상적이었다. 일주일 만에 논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지였어요. 신흥 방산 강국, 기술력으로 시장 다변화 추구, 중동 방공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등장. 한 기사는 구체적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체계는 기존 대비 40% 낮은 가격, 하지만 85% 이상의 성능 제공, 유지보수 비용은 30% 낮다. 저는 기사를 프린트했어요. 현지 군 대령에게 보여줬죠. 봤습니다. 빠르네요. 대령이 웃었습니다. 언론은 항상 빠릅니다. 특히 결과가 나왔을 때는요. 차관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정치적 고려사항이 남았군요. 네. 미국과의 관계, 기술 이전,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것들이죠. 기술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치의 영역이 남았어요. 오후, 한국 대사관 무관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언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 없어요. 조용히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반격할 수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데이터가 있습니다. 숫자와 영상 기록이요. 언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건 발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막을 걸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밝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별들 아래서 실패를 걱정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워싱턴 본청이었습니다. 콜린스, 국방부 차관이 자네 보고서를 직접 읽었네. 인상 깊어 하시더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이 체계가 우리 동맹국들한테도 적합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적합합니다. 특히 예산 제약이 있는 국가들한테는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 좋으니까요. 그럼 우리 체계와 경쟁하게 되는 건가? 경쟁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답변이네. 보고서에 그렇게 쓰겠네.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가 정치를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영국 군사 분석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전문을 읽었어요. 중동 방공 시장 분석 새로운 변수의 등장. 보고서는 객관적이었습니다. 장단점을 모두 언급했죠. 하지만 결론이 중요했어요. 비용 효율성과 기술 신뢰성의 균형. 새로운 가치 제한이 시장에 제시됐다. 중견 국가들의 방공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의 전환이 시작된 거죠. 의문에서 인정으로, 회의에서 평가로. 오후, 현지 군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가관님, 우리 국방부가 결정했습니다. 최종 협상 단계로 진입하겠다고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큰 고비는 넘었죠. 대령이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어요. 특히 실패 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개선 능력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계약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만드는 거였죠. 그날 저녁,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임무는 끝나지 않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창밖에 사막이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때는 의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고요. 전문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치를 움직일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증명한 것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현장으로 증명했어요. 전문가의 인정을 받았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국방부 연락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죠. 평가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동 측과의 최종 협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청와대 인근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보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죠.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동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작은 환호가 터졌어요. 하지만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죠. 가격,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15% 인하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방산업체 대표가 반응했습니다. 15%면 2조 5천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외교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첫 수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차관이 저를 봤어요. 평가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가격 인하는 단기적 손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진입은 장기적 이익이죠. 첫 계약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방산업체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격을 깎아주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격 대신 다른 걸 제안하십시오. 예를 들면요? 업그레이드 옵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재 체계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죠. 그 업그레이드를 계약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산업부 국장이 눈을 빛냈습니다. 일종의 장기 파트너십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가격은 유지하되 향후 5년간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선, 성능 향상, 신기능 추가. 그럼 중동 측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초기 비용은 그대로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입니다. 계속 최신 기술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이었어요. 중동 측 대표단 5명, 한국 측 협상단 6명, 그리고 저까지 배석했죠. 중동 측 수석 대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격 문제부터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가가 답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원가가 있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가격은 현행 유지합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중동 측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업그레이드라 함은 한국 측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선, 레이더 성능 향상, 새로운 요격 알고리즘,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을 우선 적용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요? 네, 계약의 일부입니다. 중동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별도 협의를 했죠. 30분 후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중동 측 대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술 이전입니다. 일부 핵심 기술을 우리 기술진에게 이전해 주십시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한국 측이 잠시 논의했어요. 방산업체 대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전체 기술 이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기술은 가능합니다.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1차 정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차 정비 이상은 한국 측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동 측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 교육은 포함됩니까? 물론입니다.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요? 전반부는 한국, 후반부는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세부 조건들을 하나씩 조율했어요. 납품 일정, 성능 보증, 위약 조항.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까지 이어졌죠. 오후 4시쯤 중동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국 측과의 협의는 됐습니까? 이 체계가 우리 기존 방공망과 연동되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를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과 협의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확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국방부 공문이 있습니다. 중동 측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 금액은? 원안대로 3조 원입니다. 대신 업그레이드와 기술 이전 조건을 포함합니다. 합의하셨습니까? 중동 측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합의했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아직 서명은 아니었어요. 정식 계약서 작성은 언제 가능합니까? 이틀 들이십시오. 법무팀이 검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같은 호텔 회의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양측 법무팀, 재무팀까지. 계약서는 영문과 한글 두 버전이 준비됐습니다. 각 조항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계약 금액, 납품 일정, 성능 보증, 업그레이드 조건, 기술 이전 범위.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서명 순서였어요. 중동 측 대표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준비했죠.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사인이 완료됐어요. 3조 원. 숫자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진짜였죠. 중동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했어요.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가 나란히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역사적인 계약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멘트였어요. 기술과 신뢰가 만든 결과입니다. 중동 측 대표도 말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함께 중동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격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술 이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추가 계약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표들이 차례로 답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지켜봤어요. 이제 제 역할은 정말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조촐한 축하 자리가 있었습니다. 협상팀, 기술팀, 그리고 저까지. 국방부 차관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오늘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납품까지 2년, 그 이후 운용까지.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저도 함께 건배했죠. 방산업체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가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가관님 없었으면 이 계약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평가뿐입니다. 증명한 건 당신들입니다. 사막에서, 숫자로, 현장에서요.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자리가 파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죠.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숫자는 의문이었어요. 3조 원, 가능할까? 지금은 현실이 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 무기가 아니라 체계, 단기가 아니라 장기. 그게 이번 계약의 진짜 가치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청이었어요. 콜린스, 계약 성사 소식 들었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자네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어. 국방부에서도 높이 평가하더군. 다음 임무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논의하시죠. 알겠네. 푹 쉬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겠죠.
하지만 이 경험은 남을 겁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현장으로 증명하고 전문가를 설득하고 정치를 움직이고 마침내 계약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3조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죠. 다음은 뭘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신뢰가, 무기가 아닌 체계가, 그게 남아있을 거예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군용기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2시간.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화면의 커서가 깜빡였죠. 중동 방공 체계 실증평가 보고서. 제목을 적고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숫자부터 정리했어요. 계약 금액 3조 원. 요격 성공률 100%. 동시 다중 표적 교정 검증 완료. 기존 체계 대비 가격 40% 절감. 유지보수 비용 30% 절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본 평가의 핵심은 단순 성능 검증을 넘어선다. 체계 통합 능력과 현장 적응력이 입증됐다. 특히 실패 후 빠른 복구 능력이 주목할 만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뭔가 더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까? 객실 승무원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때 떠올랐습니다. 사막에서 현지 군 대령이 했던 말. 이건 무기가 아니라 체계군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일 무기 체계를 판매했다. 이제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레이더, 교전 통제, 요격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능력. 이것이 새로운 경쟁력이다. 문단을 완성하고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햇빛이 구름을 뚫고 들어왔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언론 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방산 수출 3조 잭팟, 세계시장 진출 신호탄. 기사는 계약 성사 소식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후반부가 흥미로웠어요. 업계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 한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저는 기사를 닫았습니다. 새로운 기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그럴까? 3조 계약 하나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본청에서였어요. 콜린스, 귀국 후 국방부 브리핑 일정 잡혔음.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준비 부탁함.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왔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결론 및 재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은 3가지다. 첫째, 기술력. 둘째, 가격 경쟁력. 셋째, 빠른 현장 대응 능력.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다른 문제다. 일회성 성공이 아닌 지속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을 재현한다. 손가락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뭘 재현해야 할까?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것.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지속 투자. 현재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넘어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둘째, 국제협력 강화. 미국, 유럽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전문 인력 양성. 단순 기술자가 아닌 시스템 통합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방산 초격차의 조건은 한 가지다.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는 것. 이것이 세계 1위로 가는 길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총 45페이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평가, 재현.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구름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위. 그게 뭘까? 판매량일까? 기술력일까? 아니면 신뢰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중동 계약은 3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느 업체는 한 해 수출액이 50조가 넘죠. 유럽의 방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숫자로만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사막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들의 눈빛, 기술진들의 자신감, 그리고 실패 후 빠르게 일어서는 모습.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치킨과 샐러드였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맛은 잘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엔 개인 메모장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쓸 수 없는 것들, 솔직한 생각들을 적었죠. 천궁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 운도 있었다. 날씨가 협조적이었고, 중동 측이 열린 마음이었고, 경쟁사들이 방심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준비가 철저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개선했다. 그게 신뢰를 만들었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다음은 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계속 진화해야 한다.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었어요. 보고서에 넣을 순 없었죠.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졌습니다. 저는 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저 별들은 수백 년 전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과거죠. 하지만 별은 계속 빛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산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본 성공은 과거의 준비 덕분입니다. 미래의 성공은 지금의 준비에 달렸죠.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언론사에서였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평가관님의 시각에서 본 한국 방산. 저는 정중히 거절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 발표 전에는 인터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뭔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성공을 축하하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경고하고 싶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환영받지 못하죠. 사람들은 축하를 원하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했어요. 보고서 파일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착륙이 부드러웠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짐을 챙겼죠. 공항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워싱턴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서울에서 온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역사 새로 쓴다. 3조 넘어 세계 시장으로 전문가들 추가 계약 전망 발가. 저는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현장으로 증명하고 전문가를 설득하고 정치를 움직인 그 과정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1위의 조건은 뭘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단기가 아니라 장기,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진화하는 것. 눈이 감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출근해야 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준비하고, 다음 임무를 받겠죠.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사막의 별이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숫자가 아닌 신뢰를 받습니다. 무기가 아닌 체계를 받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세계 1위로 가는 길. 그 길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3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도착점은 훨씬 멀리 있었죠.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별이 보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회 관계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 방산 전문가들. 모두 제 보고를 듣기 위해 온 거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중동 방공 체계 실증평가 최종 보고. 국방부 차관이 소개했습니다. 콜린스 평가관이 직접 현장에서 검증했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어보시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는 검증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운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 동시 다중 표적 교전 능력 입증, 극한 환경 적응력 확인, 기존 체계 대비 비용 효율 40% 개선.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사막 시험장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통합 체계였죠. 레이더, 교전 통제, 요격체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실패 후 빠른 복구 능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시험 실패 데이터였어요. 첫 시험에서 3개 중 하나가 빗나갔습니다. 67% 성공률. 실패였죠. 브리핑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시험 성공 데이터. 3시간 만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수정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밤, 완벽한 성공.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의회 관계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맹 체계와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검증됐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 교전 절차, 모두 미군 체계와 연동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입니까? 독립 운용과 연합 운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작동합니다. 미군이 있으면 통합 네트워크에 편입되고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체계와 비교하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성능 스펙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은 높습니다. 특히 중견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평가관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체계가 우리에게 위협입니까?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죠. 방산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 성능만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비용 효율성도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단일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제는 통합 시스템을 팝니다. 과거에는 일회성 판매였습니다. 이제는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우리도 적응해야 합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무겁게 느껴졌나 봅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몇몇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인상적인 보고였습니다. 현장의 생생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는데 의회 보좌관 한 명이 따라왔어요. 평가관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국 방산 성장에 대해서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던데. 맞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어때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지원하되 관리해야 합니다. 동맹국의 방산 능력 향상은 우리에게도 이익입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막아야 하고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보좌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감사 메일, 중동에서 온 후속 협의 요청, 동남아 국가들의 기술 문의.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폴란드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 실사 협력 요청. 유럽으로 확대되는 건가? 저는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 본사였습니다. 평가관님, 브리핑 잘 마치셨습니까? 네, 방금 끝났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려도 있었고요. 우려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첫 계약은 성공했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도 진지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진화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겨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죠.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주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서울의 회의실, 사막의 별, 레이더 화면의 숫자들, 요격 미사일의 흰 연기, 계약서에 떨어지는 펜, 모두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사이클이었다는 걸. 숫자로 시작해서 의심을 거쳐 증명으로 이어지고 신뢰로 완성되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다시 숫자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도전. 사이클은 계속될 겁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개인 일지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죠. 2024년 12월 18일. 중동 방공 체계 프로젝트 종료.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한국 방산의 시작을 봤다. 3조 원은 숫자가 아니었다. 신뢰였고, 증명이었고, 가능성이었다. 세계 1위의 조건은 뭘까? 생각해봤다. 최고 기술도, 최저 가격도 아니다. 계속 진화하는 것.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것.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생각하는 것. 그게 답이다. 한국은 이제 그 길에 들어섰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할 것이다. 이 첫 계약을 발판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죠.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서울 본사에서였습니다. 평가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증명했습니다. 계속 진화하십시오. 그게 세계 1위로 가는 길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립니다. 하지만 쌓이면 세상을 바꾸죠. 한국 방산도 마찬가지 아닐까.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있어요. 기술이, 신뢰가, 실적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방산 시장의 지형을. 저는 그 시작을 봤습니다. 사막에서, 숫자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3조는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세계 1위로 가는 여정이 첫걸음이라는 걸.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퇴근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다음은? 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답할 겁니다. 숫자로, 기술로, 현장에서. 그리고 계속 진화하며.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죠. 창밖으로 눈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시간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동의 3조 원 규모 방공 체계 수출, 방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 예고, 화면에 사막 시험장 영상이 나왔어요.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본 것. 이제 전 세계가 보고 있었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방산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저는 TV를 껐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1위의 조건. 이제 알았어요.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숫자가 아니라 신뢰고,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것, 계속 진화하는 것. 한국 방산은 이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저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해낼 겁니다. 사막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실패에도 일어서고 개선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진화하며 세계 1위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사막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숫자가 아닌 미래가 있었죠. 시작된 미래, 이제 막 펼쳐지는 끝없는 가능성의 미래, 그 미래로 한국 방산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1위를 향해